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여자 장미란. 그런데 그녀가 역도를 하기 전에는 무언가를 들기 힘들어 옆방에 있는 동생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리모컨 좀. 도대체 그녀의 인생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장미란의 라이프 시크릿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알고 계시나요? 그냥 이쁘기만 한 몸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몸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5명의 여러 선수들이 나왔지만 그 메인은 대한민국 역도 장미란 선수였죠. 이 사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그녀는 짧지만 단단한 하체, 강한 목과 강력한 상체, 마치 역도를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신체 조건에 튼튼한 뼈와 유연한 근육을 가졌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역도 코치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페이스트도 없이 그냥 좋다. 어우만 한 3번 하셨던 것 같아요. 역도는 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순발력과 스피드, 탄력과 유연성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미란은 뛰어난 신체 조건에 더해 유연성과 순발력 모두를 가졌죠. 이런 뛰어난 신체 조건은 어디서 왔을까요? 장미란의 아버지는 역도 선수 출신이고 어머니는 학창시절 학교 계주 선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유전자를 받은 장미란이 처음부터 역도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역도를 하기 전에는 몸을 매우 움직이기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방 한켠에 있는 리모컨을 가지러 가기 싫어서 다른 방에 있는 동생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리모컨 좀. 장미란의 부모님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은 집안 내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맏딸의 재능을 일찍 알아보았고 끊임없이 역도를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소녀에게 역도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스포츠였죠. 몇 년간의 부모님의 설득 끝에 결국 역도를 시작하게 된 장미란. 하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역도는 1급 기밀 사항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장미란은 큰 결심을 한 뒤 친구들에게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언니 나 사실은 역도해 막 이러고 막 울었는데 그러자 역도라는 단어를 살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뭐 괜찮아 우리도 가끔씩 욕해. 그렇게 빵 터지는 사건과 역도 고해성사를 마친 장미란은 본격적으로 역도인의 길에 접어듭니다. 장미란의 전성기 하루 연습량은 얼마였을까요? 많이 했을 때는 한 5만 킬로? 그리고 조금 보통 했을 때는 한 2만에서 3만 킬로? 이게 얼마인지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이종격투기 선수였고 현 예능인으로 활약 중인 김동현의 몸무게는 93kg인데요. 장미란은 김동현 한 명이 아닌 2명의 무게를 하루에 270번 정도를 들어 올린 것이죠. 진짜 엄청난 훈련량이네요. 뿐만 아니라 역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닌 무게와 사람이 싸우는 종목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역할이 상당히 크고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즉 멘탈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타고난 신체 조건이 좋다고 모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녀를 지켜봐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몸이 아닌 정신에 있었습니다. 장미란은 정신력까지 매우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녀가 시합 준비를 할 때면 평소 웃음이 많은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정신무장이 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눈을 감고 자신이 참가할 경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경기장을 걸어가는 걸음수와 역기를 잡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까지도요. 그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기라도 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냥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네. 글로 쓰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그리기도 해서 그대로. 그리고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미란은 그렇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장미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라이벌 무상상 선수가 너무 커 보이면서 순간적으로 상대가 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시항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장미란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되게 스스로가
좋은 승부를 했구나. 그 기세를 이어 장미라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인상, 용상, 합계 모두 3개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웃긴 사실은 은, 동메달을 차지한 두 선수는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적발돼 메달이 박탈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약을 한 얘들을 미친듯이 압도적으로 이긴 장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올림픽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까지 획득을 했죠. 세대 교체 시기가 가장 빠르다는 올림픽 역도에서 12년 동안 금, 은, 동을 차지한 장미란은 정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말을 잘한다고 느껴집니다. 그 장미란 선수하고는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데 말 한마디 버릴 게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웃음 속에는 착한 마음씨가 느껴지죠. 그래서일까요? 장미란의 꿈을 멀리서 응원하며 지원해주던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장미란의 성공 후 대부분 모습을 드러냈지만 키다리 아저씨를 연상케 하는 한 조력자는 끝까지 자신을 밝히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장미란은 체중 유지를 엄격하게 했어야 했기 때문에 한 달 식비가 2천만 원이 들 정도로 많은 양의 식사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해 체중이 빠지기라도 하면 이렇게 눈치를 보기도 했죠. 잘 드세요. 네. 장미란은 성공한 후 인터뷰에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 키다리 아저씨는 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세계 누구도 들지 못한 무게를 들어올린 장미란 선수죠. 정 보답하고 싶으시거든 가끔 우리 가족과 만나 함께 식사합시다 라며 장미란에게 괜찮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훗날 이 키다리 아저씨는 전 오뚜기 회장 함태호 씨로 밝혀져 모두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돕는 거를 말하지 않는 게 계약서 조항에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뭔가 후원하고 뭐 이제 이런 선수와의 관계를 떠나서 정말 저한테 할아버지 같은 장미란은 2013년 은퇴를 합니다. 관중들은 엄청난 박수갈채로 살아있는 전설의 퇴장을 아쉬워했습니다. 역도를 한다는 편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역도 소녀는 절대 들어올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무게가 훈련에 의해 어느새 들어올려지고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극복해가면서 역도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바벨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며 그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이후 장미란은 자신의 이름을 딴 장미란 재단이라는 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비인기 종목 후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선행을 펼쳤고 이러한 그녀의 노력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결실을 맺으며 장미란 재단 출신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재단 활동뿐만 아니라 학업의 끈도 놓지 않았던 장미란 선수는 2015년 용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이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현재 용인대학교 교수로 역도 유망주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에 끝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노력을 잘하는 선수가 또 겸손한 선수가 또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뭐 꿈을 나를 봄으로써 이렇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준 장미란 선수를 알아보았습니다.